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법률행위 무효 취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취소권의 단기 소멸에 관한 논점을 정리를 하기 전에 일단 취소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추인, 법정 추인에 관한 논점을 다시 떠올려 볼게요. 추인은 누구만이? 취소권자만이. 다만 그 추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이후라야만 한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자신의 행위를 추인코자 하려면 능력자가 된 이후에 차고덕에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추인하려면 그 상태를 벗어난 이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 근데 제일 많이 듣던 것이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법정 추인요. 일정한 법이 정하는 요건이 고비되면은 추인권자의 추인의 의사 불문하고 법에 의해서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를 하는 제도를 법정 추인이라 한다. 근데 이 같은 법정 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누가 했을 때? 취소권자가 했을 때. 상대방의 행위는 법정 추인이 되지 못한다. 법정 추인에 관한 지문을 찾으면 뭐요? 다음 중 추인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면은 상대방의 행위를 우리가 지문에서 빨리 찾는 게 하나의 요령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이요. 취소권의 단기 소멸 146조입니다. 취소는 취소권자만이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따라서 상대방에 불리합니다. 따라서 취소권자의 취소권은 무효와 달리 영원히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까지만. 그래서 취소권자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까지만 행사를 해야 된다. 따라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추인해서 봤습니다. 제한 능력자라면 언제부터 추인할 수 있죠? 능력자가 된 때부터죠.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취소권자의 취소권은 소멸입니다. 필요성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취소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행사기간 및 법적 성질 두 가지 기간이죠. 취소권자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내까지만 추인할 수 있는 날의 의미는 금방 설명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겁니다. 3년과 10년이 동시에 도달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 중에 어느 하나의 기간이 먼저 도달하면 취소권자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혹시나 우리가 케이스 문제가 뜨면 이 부분을 가지고 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게 되면 취소권의 취소의 원인이 제한 능력이라면 뭐요? 제한 능력자가 된 때부터 3년이 경과했거나 또는 뭐요? 3년이 경과치 아니했더라도 이미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했다면 취소권자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그죠? 즉, 두 가지 기간이 모두 도달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이 혹시 사령 문제에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기본 지문이요. 우리가 소멸시효 파트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 기간은 척각이요. 제척 기간이다. 그죠? 즉, 취소권은 형성권, 따라서 취소권의 존속 기간은 제척 기간에 해당합니다. 자, 그때 다시 설명드립니다. 따라서 제척 기간에 해당하므로 취소권자의 취소권 이거 행사 기간이 도가 되었다 여부는 뭐요? 당사 주장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까지고요.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취소권 행사로 발생한 반환 청구권의 존속기간. 자, 이 파트가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 답이 된 바는 없습니다. 자, 기타 시험에서 우리보다 약간 더 수준이 높은 시험에서는 당연히 답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답이 됐던 적은 없어요. 근데 여기가 출제가 된다면 여기가 아니라 소멸시효 파트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가불간의 토지 매매가 있었다. 예를 들면 10월 10일자에 그래서 이미 이행까지 끝났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2달 후에
제한 능력, 뭐 차고, 사기, 강박 등을 이유로 가벌간의 법률회가 취소가 됐다. 근데 이미 이행 후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행자는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미 이행이 됐다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취소가 되면 그로 해서 이미 이행 후라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을 한다. 그죠? 이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언제까지 행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판례만 기억하면 되죠. 학자들은 제척기간의 법적 성질상 제척기간에 해당하는 뭐요? 취소권 행사로 발생하는 이와 같은 반환 청구 등도 동일하게 그 기간 내에 행사를 해야 된다. 조속한 법률 관계 안정을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판례는 완전히 기계적으로 해석을 한다. 취소권은 형성권이죠. 그래서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근데 반환 청구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뭐예요? 형성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소멸시효 파트에서 배웁니다. 청구권은 어디에 걸리느냐는 겁니다.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예, 그때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느냐?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언제부터 행사를 할 수 있다? 당연히 뭐예요? 취소해야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죠. 그죠? 그게 어떤 취소 등으로 해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당연히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요? 취소한 때로부터, 취소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점은 상당히 어려운 논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우리가 소멸시효 파트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요? 기억하실 게 취소권의 행사기나 법적 성질은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가 여부는 당사 주장 불만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하여야 한다. 그죠? 여기까지는 기본입니다. 그럼 행사기간은 두 가지죠. 3년 또는 10년. 두 가지 기간이 모두 동시에는 도달될 필요가 없다. 어느 하나의 기간이 먼저 도달하면 취소권자의 취소권은 소멸하더라. 여기까지는 기본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취소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똑같은 판례요. 다음에 차에 우리가 언급할게요. 아직까지 이 판례도 당연히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교과서 기출문제 22회차 기출문제를 보세요. 법률행위 취소 추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취소가 되면 그 법률행 처음부터 다른 말은 뭐예요? 소급하여 맞죠? 그죠? 무효인 것으로 본다. 자, 2번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즉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죠. 따라서 알고서 추인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 3번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죠. 그죠? 취소 추인에 의하여 취소된 법률행위를 다시 유효하게는 할 수가 없죠. 그죠? 이미 자기가 취소했기 때문에 이를 번복해서 취소 추인에 의해서 다시 유효하게 할 수는 없다. 그때는 뭐예요? 이미 취소가 됐기 때문에 당행위는 뭐예요? 무효가 됐죠. 그때는 무효 행위의 추인에 따라서만 유효케 할 수 있을 뿐이다. 그죠? 그래서 출제자가 그래도 마음이 좀 너그러웠죠. 그죠? 그게 하나의 지문으로 썩이지 않고 3, 4번 지문을 동시에 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3번이 틀린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미 취소권자가 당해 법률행위를 취소했다면 당행위는 어떻게 됐어요? 무효가 되어버렸죠. 따라서 무효가 됐기 때문에 다시 이를 번복해서 취소 추인으로 유효케 할 수는 없다. 그죠? 취소 추인으로 유효케 할 수 없고. 그때는 뭐예요? 무효가 됐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 요건에 따라서 추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3, 4번 이 부분이 각종 시험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단골적으로 출제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험에도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뭐요? 결론만 보시면 되죠. 일부 취소도 할 수 있다고 죠. 앞부분은
그 요건은 답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5개의 지문 중 어떤 지문은 뭐예요? 이렇게 전형적으로 어떤 제가 키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할 수 없는 지문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문들은 이렇게 키포인트를 잡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지문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연습을 부탁을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기출 문제라든지 또는 매일 정리 문제는 언제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요? 시험 당일날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죠? 근데 이미 우리가 아직까지 기본 이론도 아직까지 마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와 같은 어떤 난이도의 문제를 자유자재로 우리가 해결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미리 이와 같은 어떤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이유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표면적으로 다 이해를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죠?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지문 위주로 우리가 정확하게 수업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도 그 부분에 맞춰서 복습을, 그 부분에 집중해서 복습을 해야 되는 어떤 알림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로 같이 지금 기출 문제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법률행위 무효 취소까지 봤습니다. 무효 취소 파트에서는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 그러죠. 자, 그러면은 9장 법률행위의 부관으로 간다. 부관에서는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가 출제돼요. 근데 교과서 분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문제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부관을 힘들어 합니다. 왜 힘들어 하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개념이 정립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관 파트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치 않으면 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설사 외웠다 하더라도 뭐요? 조금만 뒤틀어버리면 다 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는 부관 파트에서는 조건과 기한의 개념을 철저히 내 것으로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진행을 합니다. 자, 총설 파트요.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뭐요? 자식에게 핸드폰을 공짜로 사주겠다. 정리했죠, 그죠? 그럼 정리를 약속했다면 곧바로 혈액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근데 곧바로 사주기는 싫다는 거예요. 정년은 성립했지만 그 효력을 뭐요? 제한하기 위해서 네가 이번 기말고사에서 5등 하면은 선물로 사주마, 그죠? 아니면 내년에 입학 선물로 사주마. 그래서 정리하겠다, 그죠? 법률행위는 성립했지만 성립한 법률의 효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당의 법률행위에 임의로 부과해서 붙인 약관은 뭐예요? 줄여서 법률행위의 부관이라 합니다. 따라서 개념 기억하셔야 돼요. 네. 부관이라 뭐예요? 당사자가 임의로 부관 약관이에요. 법률행위. 그래서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부관이 될 수가 없죠, 그죠? 네. 당사자가 자기가 원해서 법률행위 부관 약관을 줄여서 부관이라 합니다. 자,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의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부담은 가족법에만 특유한 부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2가지입니다. 조건과 기한입니다. 조건과 기한. 자, 교과서를 쭉 보고 따라오세요. 자, 여기 볼게요. 자식이고 갑은 당연히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사주겠다고 했죠. 공짜로. 갑을 간에 정려 계약이 성립했다. 정려 계약은 성립했죠, 그죠? 요 날짜에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곧바로 사주기는 싫다, 그죠? 첫 번째. 이번 기말 시험에서 5등 안에, 그죠? 들면은 선물로 사주겠다. 5등 안에 들면. 자, 기말 시험이 12월 달에 있다, 그죠? 즉, 정년은 성립했지만, 아직까지 정리했다는 효력이 발생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죠? 언제 발생합니까? 약속한 5등 안에 그 조건이 성취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지금은 너무 어리니까 내년에 중학교 입학 선물로 사주마. 즉, 정년이 이미 약속했지만,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중학생이 돼야 되죠,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이 조건과 기한은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뭐요? 제한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법령에 임의로 부과한 약관을 줘서 부과리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공통점 둘 다 뭐요? 장래 사실에 성립한 법률의 효력의 성분을 의존케 하고 있다. 그 점에는 똑같다 그죠? 장래 사실에 의존케 하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미 해당 파트에서 한번 밑줄은 껐습니다. 즉 정료는 성립했죠. 성립했는데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려면 조건이 성취 또는 기한이 도래해야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따라서 일반적인 성립 요건에 추가해서 덧붙여서 요구하는 유효요건에 대해서 뭐요? 특별 유효 요건에 해당한다 그죠? 요건. 그다음 여기다가 체크할게요. 성립한. 아직까지 이 부분을 속인 지문은 없습니다. 성립한 법률이. 자, 찾으셨죠? 네. 양자의 공통점. 자, 조건과 기한의 구별 269페이지 보세요. 조건과 기한은 둘째 줄 성립한 거기다 생각해 성립한. 즉 공짜로 사주겠다 그죠? 즉 정려는 있었습니다. 정려 자체가 없는 경우는 법률행위의 부과이라는 단어 자체가 있을 수 있다? 없죠 그죠? 일단 법률행위, 즉 정려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사주기는 싫다 그죠? 그러니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할 목적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뭐요? 장래 사실에 의존케 한다 그죠? 성립에는 못 붙지요. 근데 이 부분이 출제되면은 많은 분들이 틀릴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속인 바는 없어요. 자, 특별 유효 요건에 해당한다 그죠? 이 부분 우리가 다음에 심화반에서 해당 파트에서는 이제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요. 자동적으로. 그 조건과 기한은 유효 요건적 특별 유효 요건에 해당한다. 자, 그다음 차이점. 여기 이제 중요하죠. 둘 다 성립한 법률행위 효력의 성분을 장래 사실에 의존케 하고 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조건이 되는 사실은 5등 안에 든다 그죠? 이거는 정해졌습니까? 불확실해요? 불확실하다 그죠? 즉 불확실한 장래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조건이랍니다. 조건. 근데 내년에 입학하면 그죠? 반드시 입학하죠. 그래서 반드시 도래하는 객관적으로죠. 객관적으로 도래가 확실한 여하튼 장래 사실에 의존케 하고 있다. 그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즉 조건이 되는 사실은 그 도래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불확실. 기한이 되는 사실은 뭐요? 반드시 뭐요? 장래 객관적으로 도래는 뭐요? 확실한 사실이다. 그죠? 그 점에서 양자 차이가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연습을 해보세요. 즉 예를 들게 되면은 내일 서울에 첫눈이 오면 이걸 뭐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그건 조건입니다. 근데 서울에 첫눈이 오면 이거는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첫눈 오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기한이 됩니다. 자, 그다음 본격적으로 갑니다. 조건. 자, 조건이란 아버지와 자식 간에 뭐요? 10월 10일자에 핸드폰을 사주기로 약속했죠. 정려가 성립했습니다.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근데 뭐요? 사주되 뭐요? 이번 기말 시험에서 5등 안에 들면 그죠. 즉 법률행위 성립했지만 그 효력 발생 또는 뭐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고 있다 그죠. 이와 같은 부관을 조건이랍니다. 조건. 그 다음에 조건이 되려면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한 약관이어야 된다. 따라서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부과가 될 수 없다. 그런 키포인트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조건이 되는 사실은 뭐예요? 장래 사실 중 그 도래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한다. 그죠? 장래 사실일지라도 반드시 도래하면 뭐예요? 반드시 도래하는 장래 사실 요거는 기한이지 조건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 장래 사실이어야 하므로 과거 사실은 뭐예요? 알든 모르든 조건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알든 모르든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자, 볼게요. 이 판례 이미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연습해 볼게요. 조건은 당사자가 원해서 뭐예요?
법률에게 부관약관이죠. 근데 부관이 되려면 당사자가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 의사가 내심으로만 존재해서는 의미가 없죠. 그 의사가 뭐야? 끝으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표시는 명시적 표시에 한한다. 표시 방법은 제한 없다? 다 제한 없다, 그죠? 예. 묵시적 다 된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법인 설립 행위 빼놓고는 방식은 제한이 없죠, 그죠? 자, 볼게요.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에 발생되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제 선고에 의존하는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당의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 내용을 이루면서 즉 법률행위 부관약관이죠, 그죠? 의사표시 일반 원칙에 따라서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뭐요? 표시가 되어야 한다. 자, 거기다 체크하시면 죠. 즉, 조건이 되려면 뭐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내심으로는 존재해서 의미가 없죠. 의사가 외부에 표시가 되어야 한다, 그죠? 근데 표시 방법은 제한 없죠, 그죠? 따라서 뒷부분 이걸 볼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내심으로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표시되지 않으면 뭐요? 그건 의미가 없죠, 그죠? 의미가 없습니다. 동기에 불과할 뿐 조건이 될 수가 없다.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다만 표시는 명시, 묵시 불문한다, 그죠? 네. 자, 그 다음.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정지 조건. 정지에 동그라미 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10월 10일자에 아버지와 자식 간에 핸드폰을 공짜로 사주기로 정려를 계약을 했죠, 그죠? 이때 정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요? 기말 시험에 5등 안에 들리면, 즉 기말 시험은 12월 달에 있다, 그죠? 그래서 정려는 성립했지만 그 효력은 아직까지 생겼다, 안 생겼다? 안 생겼죠. 그때 약속한 대로 5등 안에 들면 그때부터 현실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정지 조건이란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다, 그죠? 효력 동그라미, 발생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효력의 발생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정지 조건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불만입니다. 이 정지라는 단어를 학자들이 먼저 썼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용어를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뭐야? 효력 발생 조건 이렇게 했다면 뭐야? 우리가 더 이해가 쉽다, 그죠? 효력 발생 조건. 얕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뭐야?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조건을 정지 조건이라 한다, 그죠? 그때까지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뭐야? 법률에 성립했지만 효력이 발생치 않고 멈춰져 있다, 그죠? 그래서 정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요. 해제 조건이 해제 조건. 자, 교과서 예를 보세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거죠. 아버지가, 즉 자식이 공무원 시험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비 등 생활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때 약속을 했어요. 생활비를 내가 되겠다. 언제까지요?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약속한 당일부터 뭐야? 생활비를 아버지가 자식에게 지급하고 있다, 지급치 않고 있다? 지급하고 있죠. 효력이 생겼습니다. 효력이 쭉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소멸합니까? 합격하면 효력이 소멸하죠. 이와 같이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 효력 동그라미 소멸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효력의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제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해제 조건. 이것도 뭐야? 소멸 조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이해가 쉬운데, 그죠? 해제 조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학자들이 먼저 썼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이 용어가 우리가 내 것이 되도록 예를 들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 예를 보면서. 그래서 해제 조건은 이미 뭐야? 법률회가 성립한 이후부터 효력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 그죠? 근데 조건이 되는 사실이 성취되면 뭐야? 그 효력이 장래에서 소멸한다, 그죠? 이와 같은 조건을 해제 조건이라 하더라. 자, 그러면 판례를 외우셔야 돼요. 자, 교과서 박스로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시험에 출제됐어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게 정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 조건에 해당하는 사안들을 물은지 뭐. 첫 번째, 1번은 이미 우리 시험도 출제가 됐어요.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 우리는 그냥 할부 판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할부 판매. 즉 냉장고 100만 원짜리 뭐야? 10개월 할부로 샀다. 그때 뭐야? 할부금이 완납이 될 때까지는 여전히 소유권이 누구에게 남아있다? 매도인에게 남아있는 매매로 뭐야?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 그러면 언제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생깁니까? 완납이 됐을 때, 그죠? 그때까지는 소유권이 여전히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는 정지다, 그죠? 완납이 됐을 때 비로소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정지효과. 그래서 1번 판례는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2번요. 당사자의 매매가 있었습니다. 이미 뭐야? 매매는 있었습니다. 근데 조건을 보니까 뭐야? 현재는 농지인데 그것이 뭐야? 대지가 되면 뭐야? 사겠다, 그죠? 매매가 있던 걸로. 즉 매매 계약은 있었지만 언제부터 현실적으로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농지가 뭐야? 대지가 됐을 때, 그죠? 즉 대지를 조성을 목적으로 한 매매 계약. 즉 대지가 됐을 때 그때부터 현실적으로 매매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지 조건이요. 그래서 1번은 이미 출제가 됐고, 자, 그 다음에 해지 조건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약혼하면 선물을 주고받죠. 근데 파혼하면 없던 게 되죠, 그죠? 그게 당연히 뭐야? 해지 조건 맞죠, 그죠? 대표적인 해지 조건이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출제가 됐습니다. 이미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매매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뭐요? 건축허가 신청이 불어되면 뭐요? 매매를 없던 것으로. 이미 매매가 있었지만 건축허가 신청이 불어되면 매매 계약이 효력이 그때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뭐야?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그 매매 계약은 해제 조건부 매매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똑같아요. 이미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어떠한 제한을 붙인지 볼게요. 토지 매매에서 공장 부지 및 그 진입 도로 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뭐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키로 한 약정. 즉 토지 매매는 있었지만 이것이 뭐야? 내가 공장을 짓기로 한다, 그죠? 근데 필요 없는다고 뭐야? 매도인에게 원가로 되도록 돌려주겠다. 그럼 어떤 의미야? 그 부분은 매매가 없던 것을 하자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약정은 해제 조건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지 조건에 해당하는 1번하고, 그죠? 그 다음에 2번 정도까지는 출제가 됐어요. 3번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통해서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언제든지 다시 반복해서 답으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쉽게 시작합니다. 적극 조건, 소극 조건은 뭐예요?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복습할 때 아예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개념 연습, 그죠? 적극 조건이라면 내일 비가 오면, 눈이 오면 같이, 그죠? 적극적인 현상의 변경을 내하는 조건을 적극 조건. 반대로 뭐예요? 비가 오지 아니하면, 눈이 오지 아니하면, 현상의 불변경을 내하는 조건을 소극 조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읽어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 거기서 뭐예요? 수의 조건에서 순수 수의 조건 애와 효과. 단순 수의 조건의 애와 효과 정도만 부탁드릴게요. 즉 수의라면 뭐예요? 한문 그대로 따를 숫자 떠들자. 즉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만 달린 조건을 수의 조건. 비수의는 뭐예요? 수의 조건이 아닌 나머지를 통틀어서 비수의 조건이라 합니다. 자, 수의 조건 중에 뭐예요? 순수 수의 조건의 교과서를 보세요. 감남이 을녀에게 어떤 약속을 합니까? 내 마음이 동하면, 그죠? 내 기분이 좋으면 선물을 사주겠다. 조건의 성부가 감남의 의사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감남은 어떻게 해요? 평생이 기분이 더럽다, 그죠? 이와 같은 조건은 법적인 구속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건은 무효이다. 그 다음에 단순 수의 조건요. 예를 보니까 내가 독일로 여행 가면 뭐요? 만년필을 하나 사다 주겠다, 그죠? 또는 시계를 하나 사다 주겠다. 즉 조건의 성부가 순수하고 똑같이 일방의 의사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 점은 똑같아요. 다만 단순은 뭐예요? 플러스 독일 여행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하나 더 붙었죠. 그래서 이를 단순이라고 이와 같은 조건은 유효. 그래서 한 번씩 출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 그런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나머지는 뭐예요? 비수의 조건이 한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우성 조건은 내일 눈이 오면 같이, 그죠? 예, 자연현상 등의 의존한 조건을. 그 다음에 혼성 조건은 아버지와 자식 간에 결혼 약속 선물을 주고받기로 정려를 약속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야? 자식에게 네가 A녀와 결혼한다면. 근데 결혼의 조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자식이 뭐야? 정려의 당사자죠.
그 당사자 일방의 의사 플러스 A녀의 제3자의 의사가 합치가 돼야만 표현한 조건이 성취될 수 있다고 하죠. 이를 혼성 조건이라 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뭐면요? 단순과 순수의 애와 효과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지와 해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정지와 해제 조건은 뭐예요? 정확하게 구분이 되려면 이 부분이 해결돼요. 그 조건 파트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조건. 그 조건 파트에서는 지문이 뭐예요? 5개 지문 중 이 가장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은 웬만하면 뭐예요? 포함이 되어 있고 웬만하면 뭐예요? 가장 조건이 답이 됩니다. 웬만하면. 자, 말 그대로 뭐예요? 가장 조건, 가짜 조건이요. 즉 조건같이 보이지만 조건이 아닌 것을 통틀어서 가장 조건이라 합니다. 가장 조건. 첫 번째가 불법 조건이요.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자, 밑줄 볼게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그 법률행위는 이렇게 동그라미했어요. 조건이 103조에 반합니다. 자, 그럼 조문을 보니까 뭐요? 조건이 103조에 반하면은 조건만 무효입니까? 아예 뭐요? 법률행위 자체가 뭐예요? 법률 자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최근에 각종 시험에 가장 많이 속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때는 조건만이 무효로 당의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이렇게 속이든지 뭐요? 똑같은 논리요. 조건만은 뭐요? 따로 떼어내서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속인다 그죠? 즉 조건이 103조에 반하면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됩니다. 법률 자체가. 그다음 2항 3항요. 2항 3항은 반대요. 어느 한쪽만 내가 이해를 하시면은 이 부분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조건이 되는 사실은 뭐예요? 알든 모르든 장래 사실이어야 하죠. 그죠? 그래서 알든 모르든 과거의 사실은 조건이 될 수 없다. 그죠? 이와 같이 과거의 사실을 조건한 조건을 기성 조건이라 합니다. 자, 이 파트가 뭐예요? 여러분이 조문 자체로 이해가 되시면 이해를 하시고 안 되면 두 문자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쉬운 걸 선택했어요. 일단은 조문을 해석해 볼게요. 조건이 행위 당시 이미 성취. 자, 그러면 거기다 적을게요. 이미 조건이 성취됐어요. 장래의 사실입니까? 과거 사실이요? 과거죠. 기성 조건이라는 거죠.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이미 성취가 됐기 때문에 또 성취해서 뭐요? 조건은 이미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합격했다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했다. 합격하면 차를 사주면 그죠. 즉 가벌간에 정례가 있었습니다. 합격하면 차를 사주기로. 근데 이미 합격을 해버렸어요. 이 경우 그 조건은 뭐예요? 정지 조건이면 여기다 적을게요. 정지니까 뭐예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미 뭐예요? 합격했어요. 합격했어요. 그러면 합격함이라는 조건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미 합격했기 때문에. 따라서 정조건이 뭐예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이미 합격했기 때문에 조건 자체가 뭐예요? 이미 성취됐기 때문에 조건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 해제 조건 뭐죠? 해제다 뭐예요? 소멸하시면 되죠.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주겠다. 해제 조건 맞죠? 그러면 해제는 뭐예요? 소멸합니다. 근데 이미 뭐예요?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생활비를 처음부터 줄 일이 있다 없다? 그럼 생활비를 주겠다는 약속은 뭐야? 아무 의미가 없죠. 따라서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 그래서 이해가 되시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안 되면 뭐예요?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그죠? 합격하면 차를 사주마. 근데 이미 합격을 해버렸죠. 이미 합격했기 때문에 합격하면 차를 사주겠다. 합격하면 조건은 의미가 없죠. 그죠? 이미 합격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즉 아버지가 자식이 뭐야?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사주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이미 합격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버지 의사는 차를 안 사주겠다는 게 됩니까? 그러면 그냥 무조건 사주겠다는 의미가 돼요. 이미 합격하면 차를 사주겠다. 이미 합격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주겠다는 의미다. 그죠? 그러니까 합격이라는 조건은 아무 의미가 없죠.
따라서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당해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그대로 혈액이 발생하죠. 근데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입니다.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주겠다. 근데 이미 자식이 합격해버렸어요. 근데 아버지는 생활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 생활비 지급이라는 정려의 혈액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발생하지 않는 게 뭐예요? 유효입니까? 무효예요?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당연히 뭐예요? 혈액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합격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정려가 혈액이 생겨갈 수 없다. 혈액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혈액이 생기지 않는 것은 뭐예요? 무효죠. 그러니까 당해 법률에는 무효가 된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뭐예요? 쉬운 걸 선택하세요. 예, 쉬운 걸. 자, 2항이 해석이 됐다면 3항은 그냥 반대로 가시면 돼요. 시험에 합격하면 역시 조건이 되는 사실은 실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해가 서쪽에서 뜨면 그래서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은 뭐예요? 조건을 불능 조건이라는 거예요. 즉 이미 성취할 수 없다. 그죠? 객관적으로. 이런 뭐예요? 불능 조건. 조건의 성부가 불가능하죠. 그죠? 불능 조건.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해제는 조건이 성취되면 뭐예요? 법률 효력이 소멸하죠. 근데 성취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그러면 무효가 될 일이 없잖아요. 그죠? 효력이 소멸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해제 조건은 당해 법률에는 조건 없는 법률이, 즉 효력이 소멸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정지입니다. 정지는 효력이 발생이다. 그죠? 그런데 보세요. 조건이 성취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성취돼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발생하면 유효죠. 그죠? 근데 발생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무효죠. 그죠? 당해 법률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뭐예요? 이해했다면 이 부분을 통째로 뭐예요? 반복하셔가지고 내 것이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조문 자체를. 근데 여기 힘들면 뭐예요? 두 문자로 당해 조건이 뭐야? 불능 조건이다. 근데 조건이 뭐야? 정지 조건이다. 그죠? 그럼 조건이 성취가 불가능하죠. 그럼 효력이 발생이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합격하면 차를 사주겠다. 합격이 불가능해요. 그럼 정려는 애초부터 효력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해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죠? 불정무. 그다음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에요. 해제는 소멸이다. 그죠? 소멸이 불가능하죠. 소멸해야 하면 효력이 발생이 무효가 되죠. 근데 불가능한 거 뭐예요? 그 효력은 계속 발생돼 있죠. 그죠? 그래서 당해 법률에가 불능 조건은 뭐예요? 해제 조건이라면 당해 법률에 뭐예요? 효력이 소멸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계속적으로 유효다. 그죠? 불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힘들어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한쪽만 이해가 되면 뭐예요? 한쪽은 반대예요. 그죠? 반대로. 그 시간이 많으니까, 그죠? 이 부분을 연습을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 예를 보시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본문에서 봅니다. 쉽게 시작합니다. 법정 조건. 어디다 체크하면 돼요? 여기다 체크하면 된다. 그죠? 즉, 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법정 조건은 당사자 임의로 부과한 부과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 조건이 아니다. 그죠? 제목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 불법 조건요. 자주 출제되는 질문 중에 하나죠. 불법 조건. 조건이 103조에 반하면 뭐요? 우리가 조문에서 미줄 거죠. 조건만이 아니라 뭐요? 조건만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가 뭐요? 무효로 된다. 그죠?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됩니다. 그래서 조건만이 무효. 따라서 당해 법률에는 조건 없는 법률가 된다. 이렇게 쏘이든지 뭐요? 또는 조건만을 따로 떼내서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렇게 각종 셈에서 최근에 많이 쏘입니다. 정확히 기억하시고.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뭐요?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아예 뭐요?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됩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해만 하시면 돼요. 누구누구를 뭐요? 살해하면 돈을 주겠다. 그죠? 당연히 무효죠. 그죠? 근데 반대로 누구누구를 살해치 아니하면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것도 당연히 무효입니다. 즉 범죄는 당연히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범죄는 뭐요? 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한 법률에도 당연히 103조에 반해서 무효가 된다. 이 부분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이 부분요.
여기서 뜰 수도 있고 103조 파트에서 뜰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 이렇게 동그라미 할게요. 그 다음에 부부관계는 뭐예요? 부척관계 이렇게도 적을게요. 똑같습니다. 어떤 게 뜨든지. 부부관계 또는 뭐예요? 척관계 해제 조건 정려계약은 정려계약 자체가 무효됩니다.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자, 왜 무효가 되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처 또는 첩입니다. 부동산을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앞으로 등기까지 넘겨줬습니다. 현재 그 부동산은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을의 소유가 됐죠. 근데 갑을 간에 어떤 약속이 있었느냐? 헤어지면 없던 것으로. 요거는 당연히 뭐예요? 해제 조건 맞죠? 헤어지면 정려가 효력이 소멸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는지 보세요. 부인은 아무리 남편이 뭐예요? 바람을 피우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혼하는 순간 남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이 눕게 돼버려? 남편께 돼버리죠. 해지 조건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첩도. 아무리 뭐야? 첩관계를 그만두고 싶지만 헤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헤어지는 순간 뭐야? 다시 그 정려가 없던 게 되기 때문에 그 부동산 다시 갖게 돼버린다 그죠. 근데 이와 같은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순간 이혼의 자유 등을 침해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은 103조에 반해서 무효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뭐요? 이제는 해볼게요. 부부관계 또는 뭐요? 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은 정려계약하고 뭐요? 103조에 반해서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전체가 무효되죠. 그죠? 단골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판례. 여기도 단골 판례 중에 하나죠. 갑을 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갑이 매도인이요. 그럼 양도세는 누가 부담합니까? 매도인이 부담하죠. 근데 갑을 간에 약속으로서 양도세도 뭐요? 내가 부담할 테니까 나에게 팔아라. 문제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예, 자기들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의 책임지자는 특약은 뭐요?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효입니다. 유효. 둘 다 여기에서 출제될 수도 있고 뭐요? 103조에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성조건 여기다 체크하시고 조건이 되는 사실은 뭐요? 장래 사실이어야 된다. 그죠? 따라서 알든 모르든 과거 사실을 조건한 조건을 기성조건이라고. 기성조건은 뭐요? 조건이 될 수가 없다. 그죠? 자, 효과로 갑니다. 그래서 갑을 간에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합격하면은 차를 사주마. 그죠? 합격하면. 우리 시험에 이미 기출됐던 지문이에요. 형이 동생에게 시험에 합격하면 뭐요? 차를 사주겠다. 그죠? 좀 예를 들게 되면 이때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합격 여부는 뭐요? 12월 10일자에 이때 합격 여부가 판가름이 납니다. 합격하면 차를 사주겠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정지조건 맞죠? 그죠? 정지조건이요. 그게 정지조건인데 형은 이때 합격 여부가 판가름 나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예전에 뭐요? 이미 9월 10일경에 뭐요? 이미 합격한 상태다. 그게 기성조건이죠. 합격하면 차를 사주겠다. 근데 이미 합격한 상태예요. 그럼 이미 뭐요? 정지조건은 이미 효력이 발생해버렸죠. 그 다음에 뭐요? 조건이 이미 성취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조건이 성취됐고 이미 정지니까 뭐예요?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의 법률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죠. 그죠? 유효. 조건 없는 법률의 유효가 됩니다. 그 다음 기성조건이 해조건이요.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주겠다. 그죠? 근데 이미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유효가 되려면 당의 법률에가 뭐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효력이 발생치 않는 것은 뭐요? 무효를 한다. 그죠? 그런데 이미 뭐요? 조건이 성취돼 버렸어요.
이미 뭐요? 소멸돼 버렸어요. 혈액이 발생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기정유, 기해무 같은 이 부분을 정확히 내고서 하셔야 돼요. 네. 그럼 하나가 해결됐다면 이건 자동적으로 반대로 가시면 돼요. 불능조건. 즉 합격하면 그죠. 즉 조건이 되려면 성취가 가능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실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뭐요? 100% 불가능한 사실 그죠. 해가 서쪽에서 뜨면 차를 사주겠다. 바다, 태평양 바다 3만 미터에 빠진 금반지를 찾으면 뭐요? 10억을 주겠다 그죠. 객관적으로 성취가 불가능한 조건을 불능 조건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불능 조건이 뭐요? 불능은 성취가 불가능이죠. 불능 조건이 정지. 그러면 혈액 발생이 불가능하다 그죠. 혈액이 발생하면 유효죠 그죠. 혈액 발생이 불가능하니까 뭐예요? 당해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다음 불능 조건이 해제. 그럼 뭐예요? 소멸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해제 조건이 성취가 돼야만 법률행위 혈액이 소멸하죠. 근데 소멸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해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조건문 법률행위로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불정물, 불해유 그죠? 예. 이렇게 도문자를 외우시든지 조문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든지 하여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만 통과하면 나머지는 쉬워요. 나머지는 기억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조건에 친하지 아니한 법률행위 이하로 진행을 합니다.